안녕하세요. 나중엠입니다. 2019년 3월 8일 금요일 매수매도 역할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고 주가는 이제 하방 압력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코스피가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차피 코스피가 못 받쳐주면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해주면서 이게 양봉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코스피 쪽 물량이 계속 빠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많이 빠진 거는 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매수를 해주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개인들이 예전보다는 똑똑해졌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오르는데 이제 따라오질 않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략을 바꿔갖고 이제 공매도 방식으로다가 빼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요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올해 들어서 가장 최대치로 상승을 했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1130원대에 그 상단이 열렸기 때문에 1130원 위로다가 올라갈 수가 있다. 하지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천천히 증가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하락의 신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인버스를 잡는다고 했었는데 인버스를 안 잡은 게 아니고 인버스를 못 잡은 겁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을 안 주면서 거의 당일날 이제 수급을 바꿔가면서 차익 거래를 다음날, 이제 다음날이 아니고 그날 당일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점을 잡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대신에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개별 종목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 평가는 이제 줄어들고는 있지만 크게 하락세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손해가 지수보다는 조금 덜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2100까지 이제 거의 다 왔죠. 2100포인트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37포인트 정도가 개파락을 하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다가 더 하락을 했다가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조정 없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 뭔가 건수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어떤 이벤트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있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 경제지표 같은 경우가 다 하방을 갖다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매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갖다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지수를 맞춰갖고 그 시점이 됐을 때 반등을 갖다 이끌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은 가져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수급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희망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의 희망에 살짝 끈이 보였다고 하면 마지막 부분에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연기금이 들어왔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다가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MSCI 지수에서 이제 중국 쪽이라든지 뭐 아르헨티나 같은 지수가 포함되면서 그쪽으로 자금 유출이 이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엄청나게 빠져나가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생각보다 뭐 급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급락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보다는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지금 형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위에 상단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많이 내려오겠지만 그런 종목이 아닌 종목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내려야 1%, 뭐 1점 몇 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내립니다. 근데 이미 수익이 뭐 20%, 30% 상황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평가만 이제 조금 손실로다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또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도하고 있고, 지수가 이제 내리는데 어느 정도 1100, 2100선에 가까워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수급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더 내려갈 것도 당연히 각오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가 이제 플러스로다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제 상승의 흐름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락의 방향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1300원대가 깨지면서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도가 달러를 제외한 다른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렇게 수급이 있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다가라도 강한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다. 그 시점은 이제 옵션이라든지 선물 동시 마감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의 수급을 보면서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옵션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이제 키워지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키워져야
사실 개인들이 겁을 먹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변동성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닙니다. 변동성 지수가 뭐 10 이상이라든지 20까지 막 가고 이렇게 폭락을 할 때는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 정도는 변동성을 살짝 키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이제 우리가 모멘텀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커지면 반대쪽으로다가 변동성 지수가 나오면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에 대한 대비는 하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폭락장이 나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대차가 어제 이렇게 많이 엊그저께 이렇게 증가를 했었잖아요. 많이. 그런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대차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차가 감소를 하는지 아니면 오늘도 플러스가 되는지 오늘 플러스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내리거나 이제 개파락을 해서 2100 지지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길게 하지 않으려고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지는 어느 정도 받아줬습니다. 지지는 받아줘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마도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연기금이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만들어놨죠. 희망의 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금 유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많이 뺀다라고 하는데 뺀다라는 게 이제 공매도로 빼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다가 이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요 라인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요 라인쯤에 오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요 아래 라인 정도 요 구간 안에서는 수급의 변화를 보고선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는다고 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래 있는 종목을 잡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미리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거를 각오하고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거래한 종목은 신규 매수한 종목도 있죠. 한국전자금융이라 그래서 마땅한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에요. 마땅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산 종목은 뭐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키오스크하고 금융 자동화기기 뭐 요쪽으로다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뭐 이런 쪽으로 관련이 돼 있어 갖고 요게 이제 뭐라고 해야 하면 되나 그쪽하고도 약간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 뭐 이런 쪽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이슈가 지금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쪽에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어서 요거를 그냥 매수를 해봤습니다. 요거를 매수를 해서 요게 이제 올라갈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제 본 건데 어제 보고선 제가 오늘 이렇게 매수를 했던 건데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죠. 하지만 이제 요거는 단기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 물론 내려갈 구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맥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매수를 해놓은 거고 종가에 뭐 새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담아놓고선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선 잡아도 되기 때문에 반등을 못한다고 하면 더 내려갈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ELK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여놔야 돼요. 위험한 종목이다 보니까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올라가면서 비중을 줄여놔야 올라갔을 때 상승을 갖다가 제대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추가 매수한 부분으로다가 해서 손절 부분은 끝났고 이제 수익 부분에 왔기 때문에 수익으로다가 이제 실현해서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큰 욕심은 안 부리고 이제 손절난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복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해서 수익으로다가 챙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매도를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매수했던 것 중에는 가장 잘 매수한 게 J콘텐트리였죠. J콘텐트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리가 좋아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급의 흐름이 조금 중간쯤에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바뀐 게 아니고 이제 끝까지 밀어내리면서 끝부분에서 이제 연기금이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제 개인들의 수급의 흐름이 평상시와는 좀 달라서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조금 더 내린 경향은 있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수를 해놓고 종가까지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생각보다는 많이 내려왔다. 그 부분에서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반등을 안 하니까 아예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종가에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배럴 같은 경우는 사실
요 구간을 넘어서면 상한가가 가능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상한가로다가 매도를 걸었었는데 상한가까지는 안 갔죠. 하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한 번 더 탄다고 하면 오늘의 상한가 지점인 거의 뭐 2만원 부근까지 2만원은 아니고 2만원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는 미리 매도를 해놓은 겁니다. 이미 배럴 같은 경우도 수익이 지금 꽤 되는 편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도 수익 꽤 되지는 않는구나. 추가 매수한 부분 때문에 수익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놓은 거고, 지난번에 이제 추가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조금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해놓은 거고, 나머지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나가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고,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을 하되 그 개별 종목들에 관련해서는 이제 중구난방을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갖고 뭐 단타를 하시든 이렇게 단기로다가 아마도 이렇게 올라올 때 같은 경우는 개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섹터로 전체적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어떤 종목 하나가 이제 다른 섹터는 그 섹터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수소차가 올라갔었는데 수소차가 못 올라갔어. 수소차 올라갈 때 나도 수소차인데 못 올라갔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대북주인데 나도 대북주인데 나는 못 올라갔어.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개별주들이 그 섹터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뒤쳐져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혼자서 힘이 들어와요. 그럼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 그거는 이제 섹터를 보시지 마시고 그 종목을 보셔야 돼요. 종목을 보시고서 그거에 베팅해서 단타를 치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ELK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목들 섹터로 올라가는데 악재가 하나 나오면서 나 혼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그리고 뭐 5G 관련해서도 예전에 그 5G 관련해서 섹터가 올라갔었는데 나만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슈를 받지 못하고 그 단기적인 뭐 악재로 인해 가지고 빠졌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단 그 종목에서 조회해야 될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중에 제출을 못한 기업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뭐 열 몇 개 종목들 같은 경우 상장 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길게 가져갈 생각보다는 좀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대응을 하실 생각으로다가 해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하락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파시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나머지 돈 가지고선 그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에서 짧게 먹고 나가셔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하나의 이런 하락장에서는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종목들도 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거 매수매도 하는 거 보실 때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종목들 보시고선 이제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바로바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지켜봤다가 이제 그 지지를 받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음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 추세 매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반등이 나올 때 근데 반등이 강하지 않고 추세가 변하지 않고 수급이 변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럴 때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해보시고 조금 더 하락할 구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선 매수하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